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머니투데이 방송 개편을 맞아 깔끔하게 인사드리고 싶었던 박민영입니다. 왜 인사드리고 싶었던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깔끔하고 임팩트 있게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자신이 살짝 떨어질 만큼 뉴스가 우리가 쉬는 사이에 너무나 많이 쏟아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찌 간결하고 잘 정리해서 전달 드릴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시장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변수가 지속적으로 시장 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의 급락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면서 AI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섹터에 대한 차익 실현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죠. 섹터에 대해서, 내 종목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면 굉장히 심플한 대응이 가능한 시점이고요. 그 확신이 흔들린다면 어수선하고 스산하게 느껴지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고민 오늘도 함께 나가도록 하겠고요. 저희 시간 새롭게 합류하게 된 두 분과 함께 시장 흐름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장의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네, 투자뉴스 7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채린입니다. 앞으로 저는 투자뉴스 7 멤버 일원으로서 여러분께 간밤 뉴욕장 흐름을 브리핑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경제방송 동시간대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의 멤버로 합류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도 느끼게 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제 역할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아쉽게도 흐름은 참 부진했는데요. 경기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가 시장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우지수가 2.1% 하락, 나스닥 지수 3.2%, S&P 500 지수가 2.3% 하락하면서 5,800포인트 선 부근까지 물러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락의 첫 번째 재료가 됐던 것은 2월 ISM 제조업 PMI 전월 대비 하락을 했고요. 또 예상치도 밑돌았습니다. 물론 기준선인 50을 여전히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 확장 국면을 시사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향후 미래를 알 수 있는 신규 주문이 6.5포인트나 급감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물을 중심으로 미국의 국채금리는 하락했고요. 10년물 금리가 5bp가량 내려서면서 4.2% 선을 반납하는 움직임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시점 3월 4일입니다. 이제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이 되겠는데요. 장중에 트럼프가 마감을 앞두고 3월 4일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 예정대로 시행을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4월 2일에는 상호 관세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장중에 이 낙폭을 결정적으로 벌리게 됐던 그 계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이었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리스크 오프 센티먼트가 아주 강하게 두드러졌던 하루였는데요. 이 필수 소비재 그리고 일부 헬스케어를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하락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급락을 주도했던 것은 엔비디아 8.8%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고요. 브로드컴 역시 6.1%의 하락, 엔비디아의 고객사인 델과 슈마컴 역시도 개별 이슈에 따라서 급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3.4%의 하락이었는데요. 이 대중 추가 관세 부과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을 받아갔습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의 직격탄을 받은 GM과 포드 등 역시도 트럼프의 발언 이후에 장중 저점을 경신했습니다. 주요 기술주 이슈들 묶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의 주가를 이렇게까지 끌어내렸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일단 TSMC 측에서 웨이퍼 주문을 축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리고 이 미국이 중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 경로를 통해서 이 수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 대만 등 주변국에 법인을 등록한 기업들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이슈는 엔비디아에 대한 수출 통제를 미국이 더욱 강화시킬 거라는 우려감을 자극했습니다.
인텔에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이 인텔의 파운드리 공정을 테스트 중이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TSMC와 삼성전자가 양상 중인 3나노보다도 더 우수한 기술력이죠. 1.8나노 공정을 테스트 중이다라는 보도였습니다. 사실 이 소식에 장중까지 인텔의 주가는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막판에 투심이 함께 밀려나면서 4%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는 역시나 장중 2%의 플러스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자율주행과 로봇 공학에서의 향후 성장이 기대된다. 그러면서 탑픽으로 선정을 했고요. 또 목표 주가, 현 주가 대비 50% 높은 수준으로 제시한 영향을 받아갔습니다. 그 밖에 이 기술주 이슈들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마이크로의 두 고객사죠.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사 두 가운데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와 델 컴퓨터가 되겠는데요. 싱가포르가 미국으로의 수출 제한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양사의 주가 각각 13%, 7%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들려옴에 따라서 암홀딩스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뿐만 아니라 여타 AI 관련주들에 대한 센티먼트까지 모두 반락했다는 특징이 있었고요. 알레그로 마이크로 시스템즈, 이름이 조금 생소한 종목이실 겁니다. 반도체 칩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인데 온 세미컨덕터가 알레그로의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보도 속에서 주가 14.9%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ADR들은 일제히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전기차 판매들이 전년 대비로는 급증을 했는데 전월 대비로 봤을 때에는 둔화하거나 굉장히 제한적인 증가에 그쳤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급등에 따른 되돌림까지도 나타나면서 니오와 샤오펑, 리오토 등의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다는 점 특징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밤 유럽 증시는 그야말로 방산주들의 날이었다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있었던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 회담이 결렬된 영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의 안보는 유럽의 도움을 받아라 라면서 사실상 이 젤렌스키의 선을 그었습니다. 즉 유럽 자체적으로 국방비를 늘려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진 건데요. 이에 따라서 유럽의 방산주들은 수의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스톡스 600의 방산 섹터가 7.7%나 뛰어오르면서 5년 내 최대 상승폭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의 전략 비축을 추진하겠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의 주가까지 동반 급등세를 나타냈었는데요. 다만 발표를 하기 직전에 2억 달러 규모의 콜 옵션 매수가 유입이 됐고 발표 이후에 전량 청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이후에 암호화폐 가격뿐만 아니라 관련주들도 일제히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결국 종가 기준으로는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특징주들 정리하고 이번 한 주 동안의 주요 이슈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증시 일정인데요. 3월 3일은 오늘이었습니다. 이제 3월 4일 오늘 밤부터 진행될 일정 보시면 되겠는데 트럼프의 25% 캐나다, 멕시코 관세 부과 오는 4일, 내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또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연설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인 5일에는 2월 ISM 서비스업 PMI를 통해서 서비스업 동향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7일에 발표될 2월 고용지표가 되겠습니다. 노동시장이 얼마나 둔화됐는가 이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정 보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가장 첫 번째 이 3대 지수 종가 상황을 브리핑을 해드렸었는데 이 나스닥 지수의 정확한 종가가 정확하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64%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1.76% 하락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울 오늘 개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네, 떠올리기 참 어려운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복귀해보죠.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3% 이상으로 크게 빠졌습니다. 여러 하락의 요소 등이 있었죠. 관세맨 트럼프, 관세를 강행해갔다는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면서 그날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 글로벌장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우리만 빠진 것은 아니고요. 홍콩, 일본 등도 함께 내렸었죠. 그나마 관세 이슈에서 조금 자유로운 조선의 일부 종목만 겨우 버텨냈다 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코스피는 3.3% 밀리면서 2,532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3.4% 하락한 743에서 끝이 났습니다. 외환시장의 움직임도요. 환율이 1,460원에 육박하면서 외국인의 현선물 대규모 매도가 있었고요. 국내 급등했던 업종들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여지없이 더해졌습니다. 거기다 섹터로 심리 위축을 더 강력하게 가했던 것이 바로 엔비디아 이슈죠. 엔비디아 실적 이슈 이후에 블랙웰이나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마진율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았습니다. 거기다 중국의 수출 규제 이슈가 더해진다면 엔비디아 실적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에 반도체 쪽의 심리가 위축됐죠. 이날도 엔비디아의 하락이 있었고 오늘 새벽 기준 엔비디아의 추가 하락이 나온 겁니다. 자, 2차 전지도 멕시코, 캐나다 등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가 빚어질 수 있다는 이슈와 에코프로비엠의 코스피 이전 상장 철회 이슈 속에 심리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상장사 중에 90%가 하락했던 지난 금요일 국내장이었죠.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 투자 심리의 위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이것을 활용해서 충분한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었고요. 우리가 쉬는 사이 뉴욕장은 앞서 체린 앵커가 자세히 브리핑해 주셨죠. 토요일 새벽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갈등, 종전협상의 차질이 빚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 등이 유입되면서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쉬고 있던 날 중국과 일본, 유럽 등은 그래도 활약하는 흐름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전고체 종목들의 강세, 일본에서는 조선주와 방산의 강세, 그리고 유럽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방위산업 종목들이 시가총액 급증을 하면서 유럽 증시, 프랑스 까크와 독일 닥스 등을 사상 최고치로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죠. JP모건에서는 유럽 방산주의 목표가를 평균 25%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방산 역시나 미국과 가까워지는 러시아를 견제하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정상들의 만남 그리고 그들의 방위비 증액 이슈가 맞물린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미국장이 열렸고요. 미국장은 오늘 새벽 기준 3대 지수 모두 다 큰 폭으로 하락한 겁니다. 앞서 체린 앵커 전달 주셨다시피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제조업 PMI나 GDP 등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이 됐죠. 제조업 PMI 확장 국면이나 전월 대비 줄어들면서 경기 우려 자극했고 물가 우려 자극했습니다.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감을 키웠다라는 게 되겠고요. 엔비디아가 너무나 크게 급락을 한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빠진 점, 우리 장에 분명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끌어내렸던 것은 바로 관세 이슈고요. 관세와 반도체 쪽의 하락이 오늘 뉴욕장의 가장 큰 뼈아픈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을 국내장이 어떻게 소화하는가가 앞으로 중요해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각종 업종들이 갖고 있는 현황, 의미들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죠. 트럼프라는 키워드가 압도적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관세 이슈에 시장이 집중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트럼프 키워드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는 조선과 해운, 방산, 드론, LNG 등이 될 겁니다. 2024년도 기준 세계 10대 조선소를 보시면 한국 업체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중국입니다. 2000년도만 해도 중국의 조선업
그 점유율이 세계 시장에서 5%였는데 2023년도 기준 50%까지 올라오면서 1위를 기록했죠. 2위가 한국, 3위가 일본입니다. 과거 조선업계를 이끌었던 미국은 이제 세계 시장 점유율 1%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조선소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미국 해군의 강화, 상선과 특수선 모멘텀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 수혜 스토리가 그동안의 조선을 끌어올렸었고요. 추가적으로 더 이것이 강화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방위 산업이요. 미국과 우크라이나 회담,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엄청난 갈등 상황을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젤렌스키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 정상들과 회동을 갖게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니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그것이 불편했고 그들이 패싱당할까 손잡는 흐름이 나타났죠.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만남을 두고 느낀 것은 더 이상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는 이들만 지켜주겠다라는 분위기인 거죠. 세계의 경찰이 되지 않는 미국이라면 결국에는 자주국방은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K방사는 가성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일 겁니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전후 안보연합을 추진하면서 어찌됐건 러시아가 추가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그 언젠가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방위산업 종목들은 1월에 굉장히 좋았었고요. 앞서 봤던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이어갔었다가 최근 7거래일 흐름을 보시면 명확하게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늦게 따라간 한국항공우주를 제외하고 본다면요. 그러니까 트럼프 수혜 섹터인 조선과 방사는 1, 2월 굉장히 좋았었고 2월에 막바지는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수혜 스토리가 계속 살아있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 지도였고요. 방위산업 섹터에 대해서는 유럽권에서 굉장히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라인메탈 등의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장에도 그것이 연결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들의 일단 분류 한 번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업종지도 AI로 가볼까요? AI 같은 경우는 참 오르다 딥시크 이슈를 마주했고 또 다시 회복하려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 리스 취소 이야기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딥시크 노이즈와 MS의 데이터 센터 리스 취소, 그리고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규제, 엔비디아의 총 마진율 하락 등이 마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 7거래일간의 흐름 보시면 엔비디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등이 좋지 못했죠. 강했던 유리기판의 대장인 피롭틱스까지도 차익 실현이 꽤 강하게 나왔습니다. AI 인프라 진영의 전력 쪽도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 요소는 있습니다. AI 투자가 지속된다라는 점, 그리고 AI 모델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점은 연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칩이 더욱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겠죠. 거기다가 엔비디아의 AI가 견조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엔비디아 칩이 쓰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낸드 쪽도 바닥을 찍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언제든 회복의 스토리는 마련되어 있는데 회복의 계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계기가 필요할까요? 바로 엔비디아의 강한 반등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극복할 만한 강력한 명분이 태어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주도 섹터가 좀 잠잠하니 테마단의 섹터에서 이슈를 또 찾게 되는데요. 바로 유리기판, 액침냉각, 공조 등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MW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그리고 GTC 2025, 엔비디아의 개발자 정례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가 또 중요해 보입니다. AI 인프라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싸디싼 천연가스로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하겠다라는 에너지 밸류체인이 있을 것이고요. 원전도 있을 겁니다. 체코 원전 3월에 확정될지 어떻게 내용이 나오는지 보셔야 되고요. 이탈리아 최초로 탈원전을 추구했었던 국가였죠. 이탈리아에서도 원전을 다시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살아날 만한 뉴스 모멘텀들을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전력기기 요즘 참 불편하죠. 보시다시피 올해 1월까지만 해도 참 분위기 좋았었다가 2월 딥시크 이슈가 나오면서 또 HD 현대엘렉트릭의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오면서 이렇게 대형 변압기 종목들이 하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락했다가도 다시금 올라가는 흐름을 2022년도부터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전력기기의 조정이 과거와 달리 정말 큰 하락이 나오게 될지 아니면 역시나 돌아보니 또 오르고 있더라 그 흐름이 될지 참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기대 요소를 점검해 본다면 AI 기업이 많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AI 서비스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전력 소요를 더 필요로 한다라는 게 되겠죠.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 전력기기도 있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전력기기 업체들이 미국에서 생산을 늘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설상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얼마든지 넘치는 수요로 인해서 가격 정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변압기 수출 중량과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보면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 고압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로 여겨지는 HD현대엘렉, LS엘렉, 효성중공업, 그리고 일진전기 등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점일지 궁금해집니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섹터가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계속 늘어나네요. 자, 이런 수출 쪽의 키워드를 보다 보면 업종 지도에서 K특산품과 수출을 또 들여다봐야겠죠. 2월 한국의 수출이 소폭 반등한 가운데 반도체는 주춤했습니다. 비수기니까요. 아무래도 자동차 쪽이 크게 늘어났는데 현대차, 기아가 미국에서 2월 역대 최고 판매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럽에서 자동차 CO2 규제를 3개월 정도 더 유예하겠다. 최대 3년 정도 유예하겠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유럽 자동차가 올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자동차 업체가 또 이것을 수혜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 다만 이 자동차가 불편한 게 하나 있죠. 바로 미국에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주요 흑자를 내고 있는 이 자동차 품목이 불편할 것이고요. 언제든 관세라는 키워드를 내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관세가 압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 열어두겠습니다. 자, 2월 지나갔죠? 2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잠정치긴 합니다만 화장품 쪽, 기초화장품과 보톡스 필러, 미용기기 괜찮았고요. 초고압 혹은 고압 변압기 12개국가 수출 금액 역대 최대를 또 써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HD현대엘렉, 효중, LS일렉, 일진전기 등에 대한 체크를 한 번 더 하는 거고요. 라면 쪽도 수출 데이터가 너무나 좋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자, K특산품과 수출 키워드로 내용, 업종을 들여다봤고요. 2월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서 그래도 전월 대비 수출 금액이 좀 큰 폭으로 늘어난 쪽만 정리를 한 건데요. 반도체 분야에서 블랭크 마스크 꽤 많이 늘어났다라는 점, 프로브 카드도 그랬고요. OLED 쪽이 눈에 띄었습니다. OLED 패널 2023년도 11월 이후 역대 최대 수출 금액을 썼다라는 소식 들려오네요. 당연히 OLED 패널단에서 고민해본다면 소재를 많이들 앞에 두고 계시죠. 덕산, 네오룩스 등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2차 전지도 지난번부터 해서 조금씩 수출이 개선되고 있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강관, H영강, 피팅 쪽에서도 수출 금액이 꽤 많이 늘었습니다. 요즘 휴스틸 등의 분위기가 괜찮았던 것 같고요. 라이신도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기록했던 호황기 수준까지 수출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유럽에서 중국산 라이신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그에 대한 반사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 등을 중심으로 라이신은 수출을 살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추가되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키워드로 업종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자, 또 다른 업종 지도는 AI를 활용한 쪽이 되겠죠. 금을 캤으면 그 금을 잘 활용하는 곳이 어디가 될 것인가. 그 측면에서는 요즘 좀 잠잠합니다. 로봇이요. 로봇이 2월 달 들어서는 약간의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왔죠. 로봇과 의료 AI 소프트웨어 종목들 보시면 2월과 최근의 7거래일 흐름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1월부터 2월 초까지만 해도 거의 압도적인 로봇장이었었는데
이들이 좀 쉬었다라는 점에서 쉬었기 때문에 적정하게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된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쉬는 시간을 주어야 될 것인지 고민해봐야겠죠. 일단 주말 사이에 뉴스는 좋았습니다. 삼성이나 LG전자 측에서 로봇에 대한 의지를 또 한 번 피력했고요. 피규어 AI에서 휴머노이드 협업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비테크, 중국에서 요즘 이런 로봇에 대한 의지를 좀 많이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MWC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모멘텀이 생길지 지켜봐야겠죠. 그 외 업종 지도로는 트럼프의 무풍지대로 여겨지는 엔터게임 바이오가 있는데요. 엔터는 관세 프리존이죠. 음반의 수출도 괜찮았던 가운데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제이홉, 혹은 GD, 스트레이키즈 등의 월드 투어 대기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있는 섹터죠. 그런데 하나증권에서 핸드헬드 게이밍이라고 해서 손에 잡고 노는 이 게임기, 이것이 다시 붐을 일으키고 있고 거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크래프톤과 시프트업 등이 좋다라면서 탑픽으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요. 관세 이슈가 나올 때 금리가 떨어진다면 바이오가 또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1대까지 내려가게 됐죠. 바이오 입장에서는 돈을 조달하는데 꽤나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그런데 때마침 3, 4, 5월은 바이오 관련한 일정이 많죠. 종양학회, 암학회 이런 것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멘텀이 자극될 여지가 있는 섹터라는 점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테마로는 트럼프의 미국 암호화폐 일부가 미국의 비축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코멘트로 인해서 리플 이런 종목 가상화폐가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또 이들 역시나 위험자산 선호가 약화되면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라이드에 대한 불안감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양자 쪽이요. MWC에서 양자 단독 전시관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국내 삼성전자, LG전자 통신사들의 협력이 눈에 띄고요. 엔비디아, GTC에서 양자의 날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구글의 윌로우에 이어서 MS의 마요라나 아마존의 오셀롯까지 양자칩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것이 당장 어떻게 반영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이것에 대한 명분이나 계기가 나왔을 경우에 올라간다라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계기의 타이밍을 우리는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밸류체인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가는데요. 라이다 센서 쪽은 테슬라나 혹은 인텔 모빌아이 등에서 조금 제외돼가는 분위기여서 이쪽은 많이 약화돼 있다는 점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율주행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국내장에서 연결고리로 오늘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장이 불편할 때 국내장이 나홀로 잘 가는 흐름이 있었던 최근이었었는데요. 이 미국이 계속적으로 불편하다면 우리장 역시나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엔비디아, 테슬라 등이 떨어지는 이슈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 일단은 지금 기다려야 하는 것, 미국장이 나스닥이 회복하는 것이 될 것이고요. 경기와 물가의 불편함 계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압도적으로 짓누르는 이슈가 트럼프 관세로 가고 있죠. 캐나다, 멕시코에 예정했던 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에 10% 추가 관세하겠다. 4월 2일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변수 상수로 계속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약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의 이슈로 좀 넘어가줘야 할 텐데요. 엔비디아가 어땠더라? 애플이 어땠더라? 그러면 AI 칩 혹은 온디바이스 AI 이런 것들을 자극할 텐데 일단은 종목 뉴스, 기업 뉴스로 넘어가는 순간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일정이죠. 중국 양회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가 봐야 되는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산됐다라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소화할지는 봐야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을 누르는 요소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밤사이 뉴욕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를 고민해 봐야겠죠. 그동안 조정이 기회였던 업종들은 조선과 방산, 전력과 로봇 등이 있습니다. 각각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좀
좀 요약해 봤고요. 또 무심했던 섹터들도 한 번씩은 들여다봐야겠죠. 지금으로서는 자동차요. CO2 규제가 유예된 점, 그리고 수출이 괜찮았다라는 점에서 자동차 섹터를 봐야 되고요. 만약에 미국의 관세 이슈가 불거질 때 미국에서 생산을 늘리는 쪽, 그러면 미국 현지 부품 조달, SL 이런 쪽도 같이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또 무심했던 쪽에서는 앞서 봤던 OLED 패널 쪽 회복되고 있는 점, 바이오 쪽은 4월, 5월 일정이 많은 데다가 성수기 시기라는 점에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박앵커의 연결고리 오늘은 이었고요. 관세전쟁 테마입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 등의 관세를 예정대로 부과하는 트럼프로 인해서 관세가 협상용이 아니었구나,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조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계속적으로 중국을 이렇게 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자존심 때문이라도 어느 정도의 보복 카드를 준비해야 되겠죠. 중국이 보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쪽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요. 농산물이나 식품 등을 겨냥한다. 미국의 농산물을 가장 많이 사주는 국가가 중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런 쪽으로 트레이딩, 정말 당일 대응이 나온다면 식량, 비료, 식품, 희토류 쪽을 테마단으로 찝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죠. 국내 최초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게 됩니다. 신규 호가 유형이 도입되고 수수료는 기존 거래소 대비해서 20에서 40% 조금 더 낮게 책정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 시간이 확대된다라는 것이죠.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까지 합쳐서 정규 시간이 총 12시간으로 거래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첫 주에 이 아래에 있는 10종목만 거래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110개, 350개, 이후 800개까지 거래할 수 있는 종목이 2분기 말로 확대될 겁니다. 3분기에 거래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2분기 말에 새롭게 공지가 된다라고 하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대신증권 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수료 수익이 늘어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서 증권사들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나 IMA 논의가 재점화된다면 한국 금융지주가 매력적일 것이다, 이런 얘기도 꺼내들고 있네요.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입니다. MWC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가 진행 중이고 그 안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는 봐야 되고요. 국내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과 관세 이슈, 그리고 중국의 양회, 무엇보다 인터배터리와 유럽의 액션 플랜 이슈가 중요하겠죠. 자, 3월 5일부터 인터배터리가 시작되고 유럽의 액션 플랜, 그렇다면 이쪽이 2차 전지 전고체 쪽은 일단 체크하고 가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2주간의 전고체 시세가 그래도 시장 대비는 양호하기 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일정 부분 이슈에 맞춰서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올지는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일정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호흡하면서 계속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장 주말 사이 들려왔던 뉴스들까지 점검해봤고요. 심도 깊게 섹터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미나 앵커가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투자뉴스 7에 새롭게 합류하게 된 김미나입니다. 이제 모든 걸 다 깨우고 또 꽃을 피운다는 봄, 그리고 그 봄의 시작을 알리는 3월에 합류하게 된 만큼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깨울 수 있는 섹터와 또 종목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분석해 드릴 예정인데요. 매일 아침 찾아오셔서 알찬 정보와 또 밝은 기운까지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우리도 어떤 일이 잘 될까, 그리고 내가 잘 될 수 있을까가 궁금할 때 관상을 살펴보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주들 지난해부터 굉장히 잘 갔던 만큼 우리 앞으로도 왕좌의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쉬지 않고 달려왔던 조선 섹터입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의 주가 흐름만 보시더라도 하나오션이 2024년부터 올해 2025년 지금까지 18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161%대, 삼성중공업도 96% 넘기는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랠리를 잘 해나가고 있고 상승 여력이 굉장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는 고점을 경신하고 나서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주춤한 이후에 계속해서 또 빠지는 건 아니고 횡보하면서 약간은 지지받는 듯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조선주들이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횡보하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고점을 경신해내게 될지 또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될지 조금 더 긴장이 되고 궁금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한번 기로에선 조선주다라고 타이틀을 정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조선주들이 랠리를 펼치는 동안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사실 많은 고민이 될 법한 게 증권가에서도 시장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려하는 목소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지난 2월 20일 하선이라는 리포트를 발행했는데 여기서 미국 함정 건조 시장 가치 대비 우리나라 이 조선 기업들의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향후 30년 동안 확보 가능한 물량이 총 시장 규모 대비해서 봤더니 16.1%로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는 점을 지적을 한 건데요. 여기에 이어서 조선업계 관계자들도 우려감을 내비추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3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바로 업계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라면서 반발의 목소리를 내비춘 거죠. 그도 그럴 만한 게 이 배 한 척이 3,500억가량이 되는데 여기에 후판 가격이 10%만 인상이 되더라도 선가는 72억에서 108억 원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통상 이 조선업계의 영업이익률이 5%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사라지는 꼴이다라는 점을 우려한 거죠. 이렇게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긍정적인 시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전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의 함정 사업 가치를 현재로서 모두 추론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을 한 건데요. 일단 이 함선뿐만 아니라 MRO 시장이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본 거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LNG 운반선에서 우리는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한국 쪽으로 반사수혜는 더 커질 것이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신영증권 쪽에서도 미국의 LNG 수출 허가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수주 시계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봤습니다. 네, 이제 다음 화면 살펴보시죠. 이렇게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말 사이에 그래도 우호적인 여건을 짚어내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일단 아메리칸 드림, 조선주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주말 사이에 나왔던 기사를 살펴보시면 우리나라와 미국이 함께 만나서 조선업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국과 미국은 조선업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미국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함정뿐만 아니라 함정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분야였고요. 이 함정뿐만 아니라 LNG 탱커선 그리고 쇄빙선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 미국의 물량을 우리나라가 먼저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면서 협력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는 점이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덕수 산업부 장관은 한국에 대한 관세 면제 요청을 했다라고 밝혀졌고요.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타국 대비 불리한 조건은 안 된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미국 쪽에서 한국의 협력 의사를 확인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이 조선 기업들 같은 경우 이미 3년에서 4년 동안의 일감을 확보한 상황에서 이러한 협상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메리칸 드림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음 화면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온 이슈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유망해 보이냐라고 묻는다면 일단 미국은 진짜 이 조선업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점이 하나의 키포인트입니다. 일단 미국의 해군 전함 MRO 예산 현황을 살펴봤을 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의회에서 승인한 이 예산이 계속해서 불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투자의 본격화, 가속화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군함 시장은 30년 동안 약 1,500조 원 규모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는 계속해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의 우호적인 법안들이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이 있는데 동맹국 조선소에서 이제 미국의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하나의 골자였습니다. 이게 60년 만에 수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Ships Act, 최대 40.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미국의 이 조선소에 투자를 할 경우 이만큼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센티브로 작용이 될 것이다라고 본 거고요. 또 트럼프가 drill baby drill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앞으로 LNG라든지 원유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했던 만큼 우리나라 LNG선 그리고 쇄빙선에 대한 뭔가 사용도 그리고 수요도 높아질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에서의 꿈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 쪽으로 우호적인 환경이 계속해서 마련이 되고 있고 만약에 그 수혜가 진짜로 올 것이다 라고 긍정 회로를 돌린다면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될까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부터 살펴보자면요. 일단 미국 본토 내에 조선소 인수는 시간 문제다. 아직은 없지만 시간이 걸릴 뿐 이건 이뤄질 것이다. 라고 SK증권이 짚어냈고요. 또 소형 수상 전투함과 군수 지원함 분야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물량을 채워 넣는 데 있어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점에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주잔고가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지난해 말 수주잔고는 46조 9천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3.3배라는 점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화당과의 네트워크가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입지 자체가 탄탄하다라는 점을 짚어낸 거고요.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기 때문에 미국 함대 수주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라는 점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또 쇄빙선 제조 기술을 거의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제 뭐 알래스카에서 LNG를 뽑아낼 때 하나의 메리트로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들려온 소식 중에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손을 잡고 원팀을 꾸려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점에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좋은 이야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찝찝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유는 결국 제가 처음에 제시했던 의문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했고 최근 주가는 주춤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의 방향성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인데다가 수급의 방향도 조금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한국투자증권의 20일 발행한 이 하선이라는 리포트, 그때를 기점으로 봐야 합니다. 일단 올해 첫 거래일부터 2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리스트를 살펴보시면 탑10 리스트에 일단 한화오션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일 이 반덤핑 관세 이슈 그리고 하선이라는 리포트가 발행된 이후부터는 간간히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등을 돌리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중공업과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까지 모두 다 매도하는 흐름을 기록하면서 약간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까요? 같은 바다 내에서 외국인들은 이제는 해운주 쪽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2월 20일 그 하선이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위축이 됐을 때를 기점으로 2월 28일 마지막 거래일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탑5 리스트를 살펴보시면 HMA 및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908억 원 가까이 매수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만약에 이렇게 바다 위에서 조선주들이 아닌 해운주들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면 어떤 기업들을 봐야 할까?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시장 전문가들은 또 한 번 이렇게 두 가지 기업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HMM 그리고 페노션인데요. 일단 HMM 같은 경우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목표가 25,000원으로 상향을 했고 IM증권에서는 이 컨테이너 운임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SK 인수 효과는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미주 노선 컨테이너선 중에서 중국산 비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페노션 같은 경우 한국투자증권 목표가 5,600원 그리고 밸류 하락이 지금 영업 흑자를 10년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과도하다. 그리고 대신 증권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주 그리고 해운주 살펴봤는데요. 바다 위에서 강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고평가를 받고 있는 조선주 빗나갈 수 있을지 또는 눈을 돌려서 해운주를 살펴봐야 할지 저희와 함께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죠. 정말 많은 뉴스가 쏟아졌고요. 하나씩 혹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를 두고 고민을 해봐야겠죠. 3월이 시작하는 오늘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 두 분의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SP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님,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한 분씩 시장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IS의 김태성 본부장님. 네. 뉴욕장이 사실 지난 주말 분위기였다면 좋았을 것을 오늘 그렇죠. 아침에는 엔비디아 8% 급락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일단 관세 이슈 플러스 실적에서 이제 마진율 하락 이슈 뭐 중국에 대한 규제 이슈 뭐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 충격이 좀 불가피하겠죠. 일단 뭐 충격은 좀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 안 좋은 점도 물론 있겠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투자에 좀 포인트를 잡아봐야 되는 굉장히 바쁜 날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매수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종목을 줄여야 되고 어떤 종목을 늘려야 되는지 가장 고민이 좀 심할 오늘이 아닌가 싶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어제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가장 중요 포인트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것이냐, 경기 침체가 가능성이 아니라 정말로 진행이 될 것이냐에 대한 우려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네. 관세 이야기가 부스터가 될 것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었는데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시장보다 조금 낮게 나왔죠. 이제 그 안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신규 주문 건수가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신규 주문 건수라는 건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어제 그 나온 지표 내용 중에 신규 주문 건수가 급격하게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경기가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신규 주문에 대한 부분을 철회하거나 지연을 한 부분이 이제 지표에 녹아들면서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우일까 걱정일까 했던 부분에 이제 확신을 조금 주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욱이 여기에 이제 주말 사이에 zelensky 대통령과 트럼프가 마치 SNL을 보는 듯한 약간의 코믹스러운 이야기들도 좀 나왔고 또 관세에 대한 부분도 좋은 이야기보다는 계속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이 지금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종목군들 중에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의 저점을 이탈하는 종목군들은 저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가 되겠죠. 네. 반대로 테슬라처럼
어제 이제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하락은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의 저점을 아직 깨지 않는 종목군들은 그나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그 반등력이 조금은 셀 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지고 왔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종목군들과 좀 비교를 해서 줄일 종목과 그리고 이제 조금은 더 지켜볼 종목을 한번 나누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지수가 이렇게 밀리고 관세 이야기가 이렇게 부각이 되면 살아남을 종목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오늘 장 전에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잠시 후에 제가 조금씩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저희 조금씩 좁혀나가면서 전략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미국장 보시면서 이제 비슷한 맥락의 시장 흐름을 체크하셨을 텐데 그래도 오늘 장에서 우리 관전 포인트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본부장님 씨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뭐 충격을 피해 가지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그나마 좀 희망을 찾는다고 한다면 지금 적극적으로 좀 매수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거의 뭐 페릭셀 정도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신규 투자처를 찾는다 이러면 차라리 배당주라던가 오히려 이런 좀 안전한 쪽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가장 큰 하락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제조업 지수랑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벽 4시 가까이부터 트럼프 딱 연설하면서부터 빠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엔비디아가 왜 어제 급락이 나왔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 물론 실적도 실적이지만 지금 중국으로 수출하는 그 저전력에 들어가는 AI 그러니까 저사양용 AI 칩에 대해서 규제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성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와 여기서 끝이 아니냐 엔비디아가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겠냐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금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네. 그로 인해서 결국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라던가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 그다음에 수익성 이 부분이 이제는 좀 주춤해지는 것이냐 그러면은 경제 지표를 봤을 때도 약간 경기 둔화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에 대한 부분이 오늘 국내 증시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의 변동은 아마 다들 좀 각오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두 분과 함께 섹터에 대해서 좀 촘촘히 저희가 전략을 챙겨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섹터는 뭐 차분하게 시작을 해보죠. 자동차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일단 CO2 규제가 유예됐다라는 소식 유럽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수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자동차 수출이 괜찮았어요. 이주호 본부장님, 네. 그렇지만 언제든 미국향 수출이 좋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겐 또다시 관세를 맞을 수 있다라는 불안도 자극이 되는데 뭐 배당 매력이건 혹은 그러니까 주주 환원이던 아니면 이런 숫자든 뭐 실적을 봤을 땐 자동차가 괜찮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선택지에 잘 못 드는 걸까요? 그 자동차 관세 25%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니까 사실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던 자동차 부품사들 보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그러면 관세 안 내려면 미국에서 만들어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이 얼마 전에 급등이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멕시코, 캐나다 관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강하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협상은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연 그 카드로서 보여주기식인 건지 진짜로 그 의중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 속에서 지금 자동차 부품, 자동차 완성차 기업들 다 힘을 못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좀 긍정적인 면을 좀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이번 2월 하이브리드카 수출이 1월보다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고 특히나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35% 그러니까 작년 1월, 2월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러면 지금 하이브리드카가 어떻게 보면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수출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스럽다고 한다면 이런 쪽으로 선회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테슬라와 지금 유럽 간에 그 유럽에서 판매량 감소하는 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론 머스크의 영향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유럽 사이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그럼 그들의 관세 전쟁 속에서 그럼 우리나라 이 하이브리드 카가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좀 접근하기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 섹터들은 그동안 많이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았고 최근에 또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대안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쪽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중립 이상의 의견으로 자동차 섹터 자체에 대해서 여러 리스크를 좀 선반영한 가운데 대안이 될 만한 요소 일부를 얘기해 주셨어요. 관련한 탑픽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 주시죠. 자, 운송 쪽에서 이런 자동차 짚어봤다면 조선도 한번 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지금 조선 섹터가 제일 고민됩니다. 많이 올랐고요.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조선에 대한 스탠스를 봤을 때 저희가 쉽게 하선해선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할까요? 뭐 압축을 할까요? 아니면 좀 깔끔히 보내줄까요? 지금 미국 시장이 우리가 예상하기 어려운 게 계속 각기 다른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서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 9월달, 10월달만 하더라도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는 영원히 같이 갈 것처럼 보이나 지금 약간 삐걱거리고 있죠. 이제 간밤에 끝난 미증시에서도 뭐가 문제였냐면 내각에서는 관세에 유예할 수도 있고 협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지만 트럼프는 막상 관세 협의 없다. 나는 네. 진행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복잡했어요. 그런데 내각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이 조선업만큼은 지금 한 방향으로 똑같은 목소리를 좀 내고 있거든요. 많이 필요하고 발전을 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을 이겨내려면 중국에 의존을 할 수 없으니 한국과 일본의 힘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조선업주들에게는 여전히 기회의 어떤 포지션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명확하게 조선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고밸류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지수가 안 좋을 때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보다 너무나 아웃퍼폼을 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당장 쫓아가야 되느냐 아니면 기다려야 되느냐 이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하나오션을 보면. 근데 저는 우선 미리 선제적으로 조정이 나온 조선 관련주들은 지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저는 조정 시 매수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고 싶은데 각 조선사마다 지금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은 있어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는 뭐가 중요하냐면 신조선가 우리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0점 만점에 시점을 줄 수는 없습니다. 10점 만점에 한 8점 정도밖에 못 주는 게 갑자기 정체가 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올라갈 것만 같았던 신조선가가 약간의 정체, 그리고 특히나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 LNG선 천연가스가 지금 수요가 늘어나니까 LNG선가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LNG선이 약간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자칫 발목을 좀 잡을 요인으로도 저는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네. 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HD현대중공업은 MRO 사업에 지금 뛰어들었죠. 2월에 이제 입찰을 이제 준비를 한다 그랬고 그 전에 이미 다른 나라,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쪽을 통해서 MRO 사업에 대한 확장성을 키웠기 때문에 저는 만약 조선사들을 보신다면 그리고 이제 MRO 쪽에 집중을 해서 보신다면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우위에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는 있을 것 네. 같고요. 일단 한화 같은 경우에는 뭐 세빙선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만 가격의 부담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보유자 영역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셔틀 탱커라고 하는 배를 우리가 총 9척 그러니까 싹쓸이를 했다 그래요. 보통 3개에서 5군데가 들어가서 2군데에서 3군데가 입찰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2군데가 우리나라, 1군데가 중국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냐면 납기내 누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했더니 우리나라 2기업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게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술력도 기술력이 있지만 일정을 또 잘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 한 번 더 생산 능력을 확인한 그러한 수주였기 때문에 만약 이쪽에 대해 집중을 한다면 저는 삼성중공업을 보신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시청자분들이 본인의 성향에 맞춰서 지금은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는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향에 맞춰서. 다만 지금으로서 김태성 본부장님은 HD 현대중공업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선 섹터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계속해서 이쪽으로 수혜 스토리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의 성격에 맞춰서 아마 또 본인들의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기업들입니다. 자, 이번에는 트럼프 프리존으로 봐야 될까요? 게임 좀 보고 싶어요. 이주호 본부장님 게임 어떻게 보시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게임에 대해 잘 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게임 섹터 지금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있고요. 크래프톤 시프트업으로 거의 다 증권사는 조금 압축해가는 분위기고요. 오늘 아침 기준 이제 일부 증권사에서 비중 확대 의견으로도 그들 종목이었습니다. 네. 게임 섹터 어떤 포인트 잡으세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그 주주의 텐센트 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판호 발급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승리해오신 니케가 중국에서도 잘 되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사실 배틀그라운드의 IP 자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동안 좀 조정이 나왔지만 그래도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점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양회 그리고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문화사절단의 방한 예정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게임주들을 약간씩 자극하고 있다. 이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판호 발급이 결국에는 중요하거든요. 게임주들은 역시나 뭐 한알령 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판호 발급에 대해서 어떻게 좀 쉽게 조금 더 접근할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게임주들 물론 시프트업이나 크래프톤도 좋지만 저는 좀 보셔야 될 게 넷마블 넥슨 이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3월 달에 신작이 출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크래프톤은 뭐 인조이는 많은 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빼고 그다음에 넥슨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면 저 퍼스트 버스커 카잔이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을 좀 약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만든 건데 저게 퍼블리싱을 텐센트 게임즈에서 합니다. 그러면은 이 퍼블리싱을 중국 기업이 한다라는 것은 현지화 전략을 이미 얘기를 한 거고 그러면은 좀 더 수월하겠죠. 그럼 뭐 판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중국 입장에서는 텐센트에서 퍼블리싱 하는데 이걸 굳이 안 해줄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넥슨 쪽 한번 보면 좋겠고 근데 네오플이 사실 넥슨 게임즈랑 이렇게 물론 관계사이긴 하지만 약간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네오플이랑 따로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거는 넥슨 게임즈밖에 없기 때문에 요게 또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접근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을 출시를 하는데 여기 또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마블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 NC소프트 제외하고 그 외에 지금 게임사들이 대부분 콘솔 시장을 자꾸 점령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콘솔 시장 자체가 파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대세긴 해요. 근데 유럽이랑 북미 쪽은 콘솔 시장이 더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적으로 콘솔 시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중국이 판호 발급에 대한 부분들 한알령 해제까지 더해지면서 좀 좋다 이러면은 요게 기대감으로 좀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충분히 저도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가격 부담을 덜었어요. 저번에 급락 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신규 접근을 해도 좋을 만한 지금 가격대다. 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크래프톤이 저도 제 마음속에 1순위이긴 한데 조금 중국과 관련된 거를 본다면 시프트업이라던가 넥슨 쪽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포인트들 각 게임사별로 살펴주셨습니다. 넥슨에 대한 포인트도 굉장히 인상 깊네요. 앞서 브리핑에도 살짝 전달드렸었는데 사실 왕이 이제 외교부 쪽에서 방한이 사실상 무산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어요. 이게 일정 부분 센티적으로 이제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있던 중국 쪽 종목들에 영향을 주진 않을까요? 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굳이 본다면 중국과 관련이 있는 뭐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 넥슨처럼 아예 네오플처럼 중국에서 퍼블리싱하는 이러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차별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옥석 가리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게임 섹터도 들여다봤고요. 또 하나 요즘에 차익 실현이 나오는 섹터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또 대표 주작격이 바로 전력기기고 로봇입니다. 전력기기는 과거에 조정은 늘 매수 기회였던 최근 수년인데 김태성 본부장님 이번에도 그리 될까요? 아니면 사실 HD 현대엘렉 막 이평선 뚫고 내려간 거 보면 단기간에 조금 살벌하다라는 느낌도 있긴 해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 수출 데이터만 보면 무조건 매수 기회인데 이게 낙관하기가 어려워서요. 지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 반 트럼프 트레이드의 어떤 수급 싸움이 치열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난주와 이번 주의 모습인데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트레이더로 불리울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제 섹터 중에 하나이기에 지금 테슬라도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관련 로봇이라든지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힘이 좀 많이 빠진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흔들리지 않는 팩트는 뭐냐면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다시피 수출 데이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문제 없는 수출 데이터가 이미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가격적인 부담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전력기기가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씩 세분화돼서 다르거든요. 그중에서 체력이 가장 강한 쪽은 사실은 HD 현대 일렉트릭 초고압 특수 변압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체력이 가장 약하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쪽은 저는 LS 일렉트릭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왜 체력이 약하냐라고 하면 전력기기 쪽에 대한 매출도 높지만 배반에 대한 그 수요가 지금 높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장벽 허들 자체가 낮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 내의 많은 기업들도 배전이라든지 배선판 이쪽에 대한 산업은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굉장히 또 많은 돈을 들여서 국내에도 그렇지만 미국의 공장에 신규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해서 이 변압기 쪽에 대한 매출을 좀 늘리고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 가이던스는 저는 LS 일렉트릭이 좀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는 안정적으로 길게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HD 현대 일렉트릭의 지금의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겠죠. 그런데 나는 조금은 더 변동성을 좀 가지고 만약 내가 원하지 않는 가격대까지 밀려 내려오면 손절을 좀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오히려 LS 일렉트릭을 달리는 말에 조금 더 과감하게 올라타는 전략을 구가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효성중공업이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만약 수급이 붙어주고 거래가 붙고 스토리가 이어지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효성중공업에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HD현대 일렉트릭은 먼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지만 효성중공업은 한두 번 정도 더 밀려 내려올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조금 조심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기기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참 적응이 안 되는 속보가 나오고 있죠. 오늘 대체거래소 출범 프리마켓 오전 8시부터 거래가 시작이 되고 이제 8시 30분에서 9시 구간에서는 KRX가 거래가 되면서 NXT는 거래 정지 구간에 들어가는 굉장히 지금 조금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 2주간은 10종목만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YG엔터, 롯데쇼핑, 제일기획 등등의 종목들 거래되는 종목 우선 먼저 체크하시고 일단은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살펴보시죠. 전력기기에 대한 답변 받아봤고요. 로봇도 짤막하게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김태성 본부장님 클로버 같은 경우 1월 2일에 얘기 주셨고 정말 상승률이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클로버도 이제 많이 빠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로봇은? 이제 단기 조정을 예쁘게 받았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일단은 신선함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고밸류에 대한 고민도 지금 동시에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계속 우리가 보고 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추적할 거냐 아니면 그 외의 종목을 이제 쫓아갈 거냐에 대한 선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한번 좀 말씀드렸지만 증권사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좀 많이 즐겨서 투자하는 이 신용 매수가 많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신용으로 많이 매수를 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또 공교롭게도 시장이 하락하면서 신용이 풀렸습니다. 그 말인즉 신용 매수한 자금들이 또 많이 손절이 되어서 투매를 부르는 현상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한번 나왔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굳이 공격적으로 좀 쫓아갈 필요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지금 상대적으로 덜 오른쪽 그리고 미리 조정을 한번 받은 쪽을 고려해보면 저는 클로버도 여전히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신선함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이럭스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럽이 어제 굉장히 강했던 것은 방산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방산도 또 체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방산 플러스 로봇을 조금 이제 같이 버무려져 있는 기업인 에이럭스와 같은 기업들 한번 보시는 게 기존에 원래 강자였던 로봇을 보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과 로봇의 교집합으로 에이럭스 얘기해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종목 이슈로 가겠습니다. 픽 종목들을 각각 어떤 거 골라주셨을까 너무나 궁금했었는데 그동안 이주호 본부장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동성화인텍, ISC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다 목표가 달성이 되고 성과가 너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종목이 궁금했는데 미국 생산기지로 자신감이 올라가는 부품사
몇 종목이 막 떠오르네요. SL일까요? 아니면 현대공업일까요? 뭐 어딜까요? 네, 저는 SL을 SL 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최근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물론 이제 지난주에 마지막 거래일 날 좀 급락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 빠진 거 대비해서는 좀 선방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게 SL이 급등이 나왔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고 특히나 이제 현대와 GM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사실 이미 SL의 고객사로 GM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 헤드램프에 대한 부분들 저는 충분히 앞으로도 좀 더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는 관세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미국 공장을 더 가동시켜서 계속적으로 더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더 급해지는 거는 이제 현대차거든요. 그러면 현대차의 미국 공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SL에 대한 부품이 더 필요하면은 그쪽에서 더 조달을 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SL이 더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었던 거예요. 2주 전에 금요일 날 급등세가 나왔던 네.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나온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깊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테마 이슈로 올랐다고 한다면 바로 급락이 나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시세가 더 나오고 나서 조정이 살짝 나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승세 자체는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사들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진율 자체가 괜찮고요. 네. 평균 판매 단가 자체도 높기 때문에 헤드램프가 점점 가면 갈수록 기존에 쓰던 램프에서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내연기관차 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헤드램프 자체에 대한 그런 가치가 이제 점점점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변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익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저는 SL 물론 오늘 조정이 나올 수 있겠지만 눌리면 오히려 더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는 매수해야 된다는 생각이라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보십니까? 네, 일단 목표가는 뭐 42,000원까지도 한번 우리가 욕심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세라고 한다면 지금 단기간에 이만큼 올랐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라는 거는 한 번 더 힘을 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손절가는 대신 좀 타이트하게 3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 나올 경우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종목 SL 사실 작년 상반기 값 대비해서 반토막 났다가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왔는데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의 종목이었고요.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네요. 지금 이 시점에 셀트리온 어떤 매력으로 고르셨어요? 사실 주도 섹터와 관심 섹터는 조선 그리고 방산, 로봇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런데 오늘 자칫하면 떨어지는 칼날이 조금 깊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조금은 더 지켜보고 바닥을 보고 나서 매수를 해도 늦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있고 오히려 지난주 시장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쪽 그리고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에서도 지수 대비 그래도 살아난 쪽을 좀 살펴보면 대형 제약바이오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셀트리온 지난 4분기 뭐 영업이익이 다소 아쉽긴 했어도 일시적인 판관비 증가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처럼 지금 보이는 상황이라 이 부분은 다가오는 1분기에 기저효과로 작용이 되면서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될 가능성도 저는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램시마 SCR, 램시마 IV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판매가 되는 이 진펜트라가 작년 4분기에 좀 아쉽긴 했어도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허주마라든지 트록시마 유럽에서 이제 진출을 할 때 평균적으로 2년 반에서 3년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게 이제 약속의 시간이라고 좀 불리우는 그 시간이 올해 이제 다가올 가능성이 높아서요. 전 셀트리온 지금의 가격이라면 움직이고 나서 좀 쫓아가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신다라고 하면 15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 잘 잡으시고 저 목표가를 되게 높게 잡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로요?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25만 원까지 쭉 한번 들고 가보자. 그러니까 지금의 가격에서 매수를 하면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5만 원의 목표 주가 얘기해 주셨습니다. 약간의 지금 방심하고 계신 이주호 본부장님, 셀트리온 같은 의견이실까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실까요? 아니, 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바이오주는 올해 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사실 너무 못 갔고 이제 진펜트라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성이 저는 보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는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 있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근데 이게 단기간에 뭔가 승부를 본다 네. 이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시면은 좋은 결과가 올해 연말쯤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끝나셔서 기분 좋은 미소를 띠고 계시길래 한번 짓궂게 추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개편 첫날이어서 좀 마음이 콩닥콩닥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두 분과 함께 하니까 안정이 되고 또 주신 전략들 곱씹으면서 한 번 더 시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첫날 함께 해주신 이주호 본부장님, 김태성 본부장님 고맙습니다.